예, 이제 그 2장까지 해서 그 MPI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루틴 중에서 병렬화 과정 중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루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루틴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MPI 병렬화를 하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3장,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I/O 부분입니다. 병렬 프로그램에서의 I/O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입출력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루프 병렬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 블록 분할과 순환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분산 메모리 시스템, 클러스터와 같은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이 그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배열 수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병렬 프로그램에서 인풋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코드에다가 뭐 별 다른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read in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리드를 실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 공유된 파일 시스템, 자기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리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NFS와 같은 그런 공유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두고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 파일을 읽어가게 되면은 뭐 프로그램은 그냥 리드문 하나에 의해서 다 모든 프로세스들이 데이터를 읽어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프로세스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파일 시스템 서버의 어떤 그런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크기가 많을수록 프로세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그 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가게 한다면은 뭐 그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걸리는 그런 병목 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야말로 이제 병렬로 데이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만은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모든 그 인풋 데이터들을 이 로컬 파일 시스템에 각각 개별적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 그런 중간 과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병렬 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파일 시스템이 로컬 파일 시스템이든 공유 파일 시스템이든 그곳 한 군데에만 그 인풋 데이터를 넣어두고요. 그것을 특정 프로세스 혼자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목 현상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어드린 그 프로세스가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든지 또 샌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뭐 역시 그 단점은 0번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어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들은 기다려야 되죠. 더 이상 어떤 그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 인풋 데이터를 받기 위해 가지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병렬성이 나빠지는 뭐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뭐 앞서 같은 방법입니다만은 그 인풋 데이터를 특정 프로세스가 읽어들여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두 다 1번에게 2번에게 넘겨주지 않고 1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2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어차피 이제 병렬화 과정에서 데이터를 나누게 될 것이니까요. 그 나눠진 그 데이터를 1번과 2번 프로세스에 각각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의 방법과는 다르게 데이터 통신량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성능 개선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특정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통신해서 전달해 줄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출력입니다. 출력은 이제 표준 출력은 프린트문을 쓰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그 프린트문에 의해서 표준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제 IBM 환경에서는 IBM 환경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표준 출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MP 스탠다드아웃 모드라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 환경 변수가 unordered인 것이 현재 디폴트 설정입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들이 표준 출력을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프로세스가 먼저 그 터미널에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환경 변수 MP 스탠다드아웃 모드를 오더드로 설정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랭크 순서대로 그 표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보기가 나은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프로세스만 프린트아웃을 하도록 할 때는 이렇게 코드 내에서 if 구문을 써가지고 0번 프로세스가 프린트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이 IBM POE 환경 변수 값을 프로세스 랭크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요, 그 해당 이 지정된 그 프로세스만 프린트아웃을 하도록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출력을 할 때는요, 각 프로세스들이 자기가 병렬로 계산한 데이터를 한 것을 이렇게 모읍니다. 통신을 해서 이렇게 모으죠. 샌드리시브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겟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를 0번 프로세스가 파일 시스템에 쓰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역시 1번, 2번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0번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쓸 동안에, 파일 라이트를 할 동안에 1번, 2번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든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풋에서 마찬가지로 이 병렬성이 좀 나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랭크 0번 혼자서 이제 모든 그 파일을 다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마지막 단계라고 봤을 때요, 더 이상의 어떤 계산이 없고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봤을 때도 역시 1번 프로세스가 이 부분에서 0번이 파일을 쓸 동안에 얘네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병렬 성능이 이제 병렬 효율이 나빠지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프로세스 또는 이제 각 프로세스가 로컬 파일 시스템에다가 이제 파일 쓰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죠. 0번이 쓰고, 그 다음 1번이 쓰고, 그 다음 2번이 쓰고 차례차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병렬화된 처리는 아니고요. 이와 같은 IO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그 병렬 프로그램에서 IO, 인풋 아웃풋에 있어가지고 그 병렬 프로그램의 성능을 그렇게 나쁘게 하는, 병렬성이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 MPI2에는 병렬 IO 기능이 있습니다. 병렬 IO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요 그림 그대로의 상황에서 순차적인 처리가 아니고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이제 병렬 IO를 써가지고 파일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0번, 1번, 2번이 그냥 이 파일에다 쓰기를 하는 것이죠. 쓰기를 할 때 이것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 데이터가 섞이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프로세스들이 써야 되는 영역, 지정된 영역에만 쓰기 때문에 동시 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2번이 먼저 쓴다든지 했을 때도 그 데이터가 뒤섞이지 않는 그런 이제 IO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도 파일 하나를 열어가지고 0번 읽어가고 1번 읽어가고 2번 읽어가는데, 자기가 읽어가야 되는 지정된 그 영역의 데이터만 읽어가기 때문에 그 병렬 프로그램에서 그 IO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 병렬성을 좋게 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MPI2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MPI 코드에서 이런 병렬 IO 기능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드에 대한 병렬화를 진행을 할 때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즉 핫스팟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렬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학계산 코드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대부분 다 루프들입니다. 그래서 루프 병렬화는 굉장히 병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루프를 병렬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분할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반복 횟수를요, 또는 어레이 크기를 이제 프로세스 개수로 나눠 가지고 n등분하는 거죠. n등분해서 n분의 1씩을 이제 블록화 시켜서 각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방법이 블록 분할이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블록 분할의 문제점은 반복 횟수가 프로세스 개수로 딱 나눠 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정 프로세스에게 작업이 아주 조금 가게 되는 그런 로드 언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 밸런싱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순환 분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순환 분할은 이렇게 각 반복 또는 그 루프 반복 또는 각 배열의 계산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0, 1, 2, 3, 0, 1, 2, 3 이렇게 각 프로세스에게 번갈아 가면서 그 어레이 계산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순환 분할은 로드 밸런싱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접근이 불연속적 접근이 일어나 가지고 캐시 미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블록 순환 분할은 블록 분할과 순환 분할 그 방식을 합친 것인데요. 그 반복 횟수를 또는 어레이를 그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작게 블록을 정해 가지고 작은 그 블록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블록을 순환 분할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블록 순환 분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블록 분할에 대해서 이제 보신다면 블록 분할의 문제점은 바로 로드 밸런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각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그 횟수만큼의 계산을 맡기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알고리즘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복 계산 횟수가 n이고 프로세스 개수가 p일 때 n을 p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요, 이 r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r개의 프로세스에 q 플러스 한 번의 계산을 하게 하고 나머지 프로세스에게 q번의 계산을 할당하게 한다라면은 q 플러스 r개의 프로세스와 p 마이너스 r개의 프로세스의 그 계산 양의 차이는 그 하나가 되겠죠. q번이고 q 플러스 한 번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할당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블록 분할에서 로드 밸런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근거한 그 포출한 서브루틴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루틴에는 n1부터 n2까지의 반복 계산을 n 프록스 개만큼의 프로세스에게 블록 분할을 합니다. 블록 분할해서 각 프로세스들에게 i 스타트부터 i 엔드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그 블록 분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서브루틴이 됩니다. 이거는 그 MPI 루틴은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 C 코드가 됩니다. C의 경우에는 이 미니멈을 구하는 내부 함수가 없기 때문에 myRank하고 iWork2하고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펑션 min을 따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록 분할 예제로서요, 이런 어레이 그 썸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개를 더해야 되는데 이것을 3개의 프로세스에 나눠 가지고 1부터 n1까지, n1 플러스 1부터 n2까지, n2 플러스 1부터 n까지 각각 따로따로 이제 병렬로 계산을 하는 거죠. 병렬 계산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각 프로세스가 계산한 부분합 S1, S2, S3를 통신을 통해서 하나로 한 군데로 모으고 모아서 다시 다 더하고 그것을 이제 최종 결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병렬 코드인데, 여기서 부분합을 다 모아 가지고 합쳐서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는 앞에서 보셨던 그 리듀스 집합 통신을 이용하면 되겠죠.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10만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0만 개의 크기를 가지는 어레이 AN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블록 분할을 했죠. 파라레인지라는 서브루틴을 콜하고 있는데 이 서브루틴 파라레인지는 앞에서 보셨던 이 서브루틴입니다. 이 서브루틴을 콜 해가지고 블록 분할을 하고 그 블록 분할된 그 만큼을 이제 그 초기화를 하고 합을 구하죠. 이건 각 프로세스마다 별개로 병렬 계산을 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리듀스를 호출해가지고 그 각 프로세스가 가진 썸을 이제 그 썸 데이터를 리듀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연산은 물론 이제 MPI 썸이고요. 그래서 0번 프로세스에게 MPI 썸 연산한 결과를 이제 모으고 있죠. 그래서 모아서 S썸에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 S썸이 그 배열, 이 배열의 10만 개의 총 합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리듀스, 앞에서 보셨던 리듀스 그 예제하고 동일한 예제가 됩니다만은 바로 서브루틴 파라레인지의 사용이죠. 서브루틴 파라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블록 분할한 그런 이제 예로서 이걸 이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sum.f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00개만을 이용했습니다. 1000개의 크기를 가지는, 크기가 1000인 그런 어레이 값을 지금 그 병렬 계산을 하는 예인데, 이 코드 핵심 바로 이거죠. 파라레인지를 통해서 이제 블록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블록 분할된 파라레인지를 콜해 가지고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블록 분할된 그 데이터 iStart IEnd를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ref90 parasum.f고요. 지금 이 경우는 pararange.f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ararange.f 서브루틴을 이렇게 같이 컴파일 해주셔야 됩니다. psu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스 코드 parasum과 pararange가 모두 다 컴파일이 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실행 프로그램 psum을 프로세스 가령 뭐 4개를 써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각 최종 결과를 토탈 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0번 프로세스가 프린트아웃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블록 분할된 데이터 0번이 1부터 250까지, 1번은 251부터 500까지, 2번, 3번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iStart IEn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지금 사이즈가 1000인데 지금 데이터 프로세스 개수를 1000으로 이제 딱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1000개 같으면은 프로세스 4개를 쓰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250개씩 할당이 되는데, 그것이 딱 나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프로세스를 3개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번 프로세스가 1부터 334까지고요. 2번이 1번이 335부터 667까지, 그 다음에 2번이 668부터 1000까지 해가지고 각 프로세스에게 이렇게 비슷한 양,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1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블록 분할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동일한 계산에 대해서 C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순환 분할은 뭐 블록 분할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서브루틴 같은 것을 이제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루프 인덱스를 n1부터 n2까지 가는 이제 루프 인덱스를 n1 플러스 myrank부터 n2까지 가는데 뒤에 이제 스트라이드를 프로세스 개수만큼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순환 분할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순환 분할은 로드 밸런스 측면에서는 블록 분할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데이터 접근이 불연속 지역이어서요. 그래 0번이 접근하는 데이터가 1번, 5번, 9번, 13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이 불연속적이 되고, 따라서 캐시 미스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 분할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블록 분할을 더 많이 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네, 블록 순환 분할도 역시 이렇게 루프 인덱스를 조절을 해가지고 블록 순환 분할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블록이 블록의 사이즈가 되는데, 이 블록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이제 점점 블록 분할에 가까워질 것이고, i블록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순환 분할에 가까워지니까 적당한 i블록의 크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각각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코드를 이제 순환 분할로 또는 블록 순환 분할로 이렇게 바꿔서 해보는 것인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축입니다. 배열 수축은 분산 메모리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n개의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이 분산 메모리 시스템은 프로세서 한 개 있는 시스템보다 메모리가 이제 n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실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프로세스 하나를 썼을 때 2차원 어레이 aij에 대해 가지고 이만한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 한 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프로세스 하나의 메모리를 꽉 채운 완전히 다 채워버린 그런 2차원 어레이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순차 실행을 한다면 더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4개를 썼는데 4개를 써가지고 각각 4분의 1씩 계산하는데, 0번 프로세스가 1번 프로세스가 2번 프로세스가 3번 프로세스가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각 프로세스가 가진 전체의 메모리를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비효율적인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0번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1, 2, 3, 4, 0, 1, 2, 3, 4개의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모두 다 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요. 즉, 각 프로세스가 계산한 데이터 모두 다를 합쳤을 때 이것이 전체 그 계산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이제 이 4개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100%를 다 써가지고 프로세스를 하나 썼을 때의 그 데이터보다 데이터량이 문제 사이즈가 4배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레이를 좀 다르게 할당을 해야 되겠죠. 좀 동적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리 어레이 A를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하지 않고 스태틱하게 어레이 A 사이즈를 N1, N2로 잡게 되면은 N1, N2만큼의 그 어레이를 설정해주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iStart iEnd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미리 여기서처럼 이렇게 어레이 사이즈가 전체로 잡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블록 분할된 양 요만큼만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쓸데없이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하고요. 이런 물론 포트란에서의 동적 할당 기능은 포트란 77에는 없고 포트란 90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C에서는 이미 있었죠. 이런 동적 할당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어레이를 잡고 그 다음에 파라레인지를 불러서 그 블록 분할되는 그러니까 계산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만큼만 어레이를 잡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 프로세서 그 병렬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모두 다 사용하고 또는 뭐 모두 다 사용하든지 또는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필요한 어레이 계산을 완료하고 난 뒤에 더 이상의 이제 어레이 접근이 필요 없다라면 이제 이렇게 디얼로케이트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앞서와 마찬가지로 MPI 썸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과를 얻는 뭐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런 그 분산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를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배열 수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배열 수축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하는 것은 바로 동적 할당이죠. 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C 코드고요. C에서는 M얼록이라든지 뭐 C얼록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동적 할당, 메모리 동적 할당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배열 수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